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과를 하면 엄청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면 약 원으로 폭증합니다. 한 원 정도가 더 나오는 셈인 거죠. 정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이지만 부작용이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저는 양도, 상속, 증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로 이 일을 한 20년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세금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그 고가주택,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특히 2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이 비율만 올려도 주택 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한 40% 이상 폭등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양도세 측면에서는 현재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 보유를 하고 거주를 했다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해서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장기보유공제가 48%가 적용이 돼요. 거주기간으로 인한 장기보유공제 8%, 보유를 10년 하셨기 때문에 40%, 그걸 합산하면 48%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해서 계산하면 양도세가 4억 6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아직 개편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공제율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는 다 제외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장기보유공제가 16%만 적용이 돼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약 8억 원으로 폭증합니다.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셈인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가기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장기보유공제라는 그 제도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정책의 목표가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면 보유하지 말아라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만큼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의 보유자는 세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약 4년간 시행이 되었다가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 동안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과를 하면 장기보유 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현재 6%에서 45%인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 가산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자라면 그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 이상이고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기본 세율이 45%에 30%포인트가 가산된 75%,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을 하면 최고 82.5%라는 엄청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기준 2026년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7% 증가하였으므로 보유세 인상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액 효과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피부로 체감하는 인상 정도는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올해부터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니만큼 내년 이후부터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과 유예기간 내에 양도를 한다면 장기보유
공제랑 기본 세율을 적용되지만 중과 적용 시에는 장기 보유 공제가 배제가 되고 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10억 원에 취득을 해서 15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세액이 실제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양도세 유예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2억 8천만 원이 계산되는데 안에서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이 된다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돼요. 세금이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죠. 3주택 이상인 분들은 7억 5천만 원이 계산이 돼서 4억 6천만 원 세금이 증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갈아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안 팔고 버티는 구조가 되면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겠죠. 또한 보유세가 증가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거고 기존 월세는 금액을 올리려고 하겠죠. 1주택자의 세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팔지 않고 증여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집주인들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증여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증여는 매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주택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없이 가격만 유지되는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불이익이 커지면 이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사는 사례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는 계속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월세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줄고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이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그 부작용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